안녕하세요. 에브리마인드 상담사 정현승입니다. 오늘은 상담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주제인 불안장애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불안하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 일상적인 말이 되어버렸어요. 그만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불안을 많이 느끼며 살고 있고 불안을 잘 다루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먼저 불안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불안이란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위험하고 위협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정서적 반응을 말하는데,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불안은 다소 불편한 감정이지만 필요한 감정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해야 하거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또는 뱀이나 지네와 같은 위험한 동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불안의 감정을 느끼는데, 이때 불안은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긴장하고 집중하게 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만들죠. 적당한 불안은 일의 능률과 효율을 높이는 순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불안은 진화적으로 볼 때 적응적인 가치가 있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안은 마치 위험한 일이 발생하며 울리는 경계경보 장치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계경보 장치가 너무 민감하거나 잘못되어 수시로 경계음을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불필요한 상황에서도 경계태세를 취하게 되고 과도하게 긴장하게 되며,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안 반응이 부정적이고 과도한 양상으로 작동하는 경우를 불안의 역기능이라고 하며, 이것이 심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게 될 경우 병적인 불안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과도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 돼야 불안장애라고 할까요? 자신의 불안이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자가 체크리스트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베개 불안척도라는 이 검사는 인지치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미국의 심리학자 아론 베게에 의해 만들어진 신뢰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아래 영상 설명에 베게 불안척도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만들어 두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를 눌러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테스트 검사 결과가 낮게 나오고 일상생활에서 크게 불편하지 않은 정도의 불안을 느끼고 있다면 나는 일반적인 수준의 불안을 느끼는 정도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그러나 불안척도의 점수가 높고 불안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라면 불안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불안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지 불안장애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불안장애인지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신과에 가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종합심리검사를 받은 뒤에 그 결과를 통해 불안장애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야 합니다. 불안장애는 불안과 공포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범위가 넓은 종류의 정서장애입니다. 병적인 불안이 나타나는 양상이나 불안을 느끼는 대상 및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하위 유형으로 구분되는데요. 불안장애라고 해서 모두 같은 증상을 보이지 않으며 대응 방안도 다르다는 말이죠.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발행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매뉴얼인 DSM-5에 따르면 불안장애는 7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범불안장애, 특정공포증, 광장공포증, 사회불안장애, 공황장애, 분리불안장애, 선택적 무언증으로 구분됩니다. 본인이 불안장애로 판정받았다면 이 중 어떤 유형의 불안장애에 해당되는지 알아야 하며 각 유형의 특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유형에 따른 불안장애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범불안장애. 다양한 상황에서 만성적인 불안과 과도한 걱정을 나타내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활동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특정공포증이 있는데요. 이는 특정한 동물, 상황, 자연 환경에 대해 공포심을 크게 느끼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조류공포증이나 비행기 공포증, 고소공포증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광장공포증은
광장과 같은 넓은 장소, 급히 빠져나갈 수 없는 장소, 도움을 받기 어려운 장소나 상황에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광장 공포증이라는 명칭은 본래 넓은 광장에 있을 때 갑자기 매우 불안해지는 증상에서 유래했지만, 넓다는 것은 핵심이 아니고 혼자 외출하거나 줄을 서거나 사람이 많은 거리나 상점에 가거나 밀폐된 공간, 즉 터널, 다리, 엘리베이터 등에서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도중에 내리기 어려운 운송수단인 지하철, 버스, 기차를 이용하는 경우 불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사회불안 장애입니다. 사회불안 장애는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상황을 두려워하며 회피하는 장애로 사회공포증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부정적인 자기개념, 대인관계 어려움, 자신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등에 의해 유발이 됩니다. 다음으로 공황장애입니다. 공황장애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는 갑자기 엄습하는 불안으로 인해서 공황 발작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장애를 말합니다. 공황 발작이란 5분에서 15분 정도의 시간 동안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막히고 목을 조여오는 느낌과 함께 두통, 어지럼증, 몸 떨림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공황장애는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갑작스럽게 극심한 공포를 느끼며 곧 죽지 않을까 하는 강렬한 불안을 느낍니다. 불안장애를 지닌 사람들은 공황 발작이 없는 시기에도 그런 일이 또 생기지 않을까 하는 예기 불안을 지니고 있고요. 공황 발작이 다시 일어나는 것에 대해 계속적인 걱정과 더불어 공황 발작의 결과에 대해 근심을 나타내며 부정적인 행동 변화를 수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분리불안 장애입니다. 어머니와 같은 애착 대상에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심한 불안을 나타내는 정서적 장애를 뜻하는데요. 분리불안 장애는 아동의 유전적인 기질, 부모의 양육 행동, 아동의 심리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심리적 장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 행동은 분리불안 장애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심리치료, 불안을 해소하게 하는 놀이치료 등을 통해 호전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택적 무언증은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상황에서는 말을 안 하는, 지속적으로 말을 못하는 장애로서 주로 아동에게서 나타납니다. 이러한 무언증은 사회적 상황에서 심한 불안을 느낌으로써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선택적 무언증은 놀이치료, 가족치료, 언어치료, 약물치료를 통해 개선될 수 있습니다. 7가지 불안장애 양상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불안장애는 왜 생길까요? 현재 여러 이론적 입장에서 불안장애의 다양한 원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신분석적 입장에서는 신경증적 불안은 우리가 억압하고 있는 무의식적인 욕망이나 충동이 겉으로 나타날 위험이 있을 때 비정상적인 불안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지적 입장에서는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은 독특한 사고 경향, 특히 위험과 위협에 관한 생각과 심상을 자주 떠올리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불안이 높은 사람들의 위험에 관한 인지도식을 인식하고 변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행동주의적인 입장에서는 불안장애를 환경 자극에 대해서 조건 형성된 학습의 결과를 보며 생물학적 입장에서는 뇌 생리학적인 기제를 밝히려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안장애는 여러 가지 신체화 증상들과 수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질환으로 오인되기도 합니다. 불안장애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심호흡 관련 증상이 있는데, 그런 이유로 불안장애는 심혈관 질환으로 오인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심호흡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혼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으로 복식호흡과 긴장 이완 훈련이 있는데요. 이 방법은 간단하면서도 불안 증상을 효과적으로 가라앉힐 수 있는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복식호흡을 하면 불안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많이 가라앉힐 수 있고, 익숙해지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복식호흡이 됩니다. 자, 이제 복식호흡 훈련을 한번 해볼까요? 우선 편한 자세로 누워서 수초 동안 숨을 고릅니다. 배를 부풀리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배를 낮추면서 천천히 내쉽니다. 왼손은 가슴에, 오른손은 배에 얹고 숨을 쉽니다. 이때 왼손은 가만히 있고 오른손만
오르내리도록 숨을 쉽니다. 익숙해지면 앉은 자세와 일어선 자세에서 반복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면 아랫배가 나오고, 숨을 내쉬면 아랫배가 들어가고, 손으로 배를 가볍게 누르면서 연습합니다. 하루에 2번, 5분에서 10분 정도 복식호흡 훈련을 빠뜨리지 않고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육 이완 훈련은 근육을 강력하게 수축시키는 긴장 과정과 수축된 근육을 풀어주는 이완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이완 훈련을 할 때는 조용한 곳에서 긴장, 이완을 반복하는 신체 부위에 주의를 집중하는 훈련을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편안한 복장을 갖추고 편안한 자세를 취합니다. 이제부터 눈을 감고 깊이 숨을 쉽니다. 오른손부터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손에 최대한 힘을 주고 7을 세면서 주먹을 꽉 쥐십시오. 그 상태에서 손의 긴장을 느끼면서 머무르십시오. 자, 이제 10을 세면서 천천히 힘을 뺍니다. 조금 전 긴장시켰을 때와 이완할 때의 느낌을 비교하면서 천천히 주먹을 펴고 근육을 이완시킨 다음 손바닥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오른손이나 왼팔, 오른팔, 왼발, 오른발, 전신을 차례로 긴장을 했다 이완을 하는 방식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식 호흡을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매일 2번씩 일주일간 계속합니다. 불안장애는 개인에 따라 증상의 상태와 정도가 각기 다르므로 좀 더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방법은 전문가의 상담과 조언을 통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불안장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불안과 불안장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브리마인드 상담사 정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